안녕하세요. 버블라 목도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부동산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서울 아파트의 전용 면적 기준 평당 분양가 2,007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8.34% 상승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서울 집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상 보더라도 2021년이 1258만 원, 그리고 2025년이 2007만 원, 2007년도 같네, 이렇게 딱 보니까. 엄청난 어떤 궤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값을 밀어 올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평당 평균 분양가이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 어떤 가격 상승세는 더 빡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곱미터당 분양가의 추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수준을 보였는데, 이게 집값이 1차 폭락 시기 거치고 나서 2023년 들어서 야금야금 오르더니만 결국 2025년도에 정점을 지금 찍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계속적으로 고점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 이게 경제 기저에 모든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지금 집값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면 경제 전반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경제 기저의 모든 어떤 선순환적인 부분들에 이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눈 감고 그대로 떠안고 간다 치면 결국에 가서는 이 리스크는 핵폭탄이 되고 맙니다. 요거 조금 염려하다가 그냥 리스크 떠안고 가자 라고 했다가는 결국 둘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끗하게 요 거품이 끼어 있는 이 부동산 부분의 가격 단가를 확실하게 낮추지 않는 이상은 한국 경제는 굉장한 어떤 위험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관세 부분도 그렇고 환율 부분도 그렇고 금리 부분도 대외적인 변수가 굉장히 크잖아. 근데 대내적 변수가 더 커요, 어찌 보면. 근거 없는 아파트 자산 가치에 거의 빚잔치라 불릴 정도로 대출 땡겨가지고 그 부채 위에 세워놓은 이 집값의 기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매기는 주식 시장도 하루아침에 2% 내지 7%까지 빠지는 그런 폭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부동산 시장은 이게 거의 한꺼번에 40% 이상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이 분양가 문제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 구축도 같이 동조화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건데, 최근에 그냥 잠실리엘이 평당 2,635만 원, 결국에 가서는 2,007만 원이라는 분양가를 상당 부분 세게 견인한 그런 어떤 분양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울 분양가격 상승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쌍끌이 어선식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서울 입지, 노른자 입지에서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들이 엄청난 분양가를 농축해서 내놓으니까 그냥 줄줄줄줄 다른 여타의 분양단지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별히 마포구 비강남권이라 해도 서울 지역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도 1,875만 원. 야, 마포가 이제 거의 2천만 원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부자 많네 라는 어떤 아이콘으로 13억 로또, 잠실리엘 청약 10만 명 몰렸다고 하는데, 과연 현금 부자들만 여기에 지원을 했을까요? 거의 한 90% 이상은 대출 물고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고민 끝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6억 빵빵하게 그냥 꽉 채워서 대출 다 받아놓고 이유를 도모하자라는 그런 어떤 좀 막가파식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가 이렇게 고분양가 고점의 아파트를 물론 선택할 여지는 있겠지만, 이게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 아닙니까? 현금 부자가 별로 없지. 물론 전세 살면서 지금까지 서울의 고점의 아파트 사지 않는 분들, 무주택자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두 채, 세 채 강남에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이 잠실리엘의 청약 자격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강남 아파트는
굉장한 부채 위에 아파트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거 다 뭐 시세 차익으로 갈무리할 수 있다라는 기본 도식이 딱 깔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이제 2025년 하반기 되면 부동산이 거의 뭐 40% 폭락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습니다. 2022년에 한두 달 상간의 아파트 값이 거의 뭐 20, 30%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가가 갑자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금리 부분이 압박해 들어오면 뭐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딱 가격 던져버리고 나가야지. KB 시세도 지금 뭐 아파트 매매 가격 오른다고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고,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도 뭐 상승한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금융사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 잡아가지고 다 대출한 그런 어떤 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해버리면 은행사는 죄다 그렇게 빌려준 돈들이 부실로 바뀌기 때문에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상등 켜고 가야 되고, 비상등 켜고 가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대손 충당금 막 쌓아가지고 그 부실 다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만한 댐 가지고 거의 뭐 엄청나게 쏟아지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이 부실과 부채를 다 막아낸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KB도 오른다 계속 뭐 이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매수 우위 지수부터 회복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누가 사느냐? 팩트를 보자 이거예요. 서울 매물 보십시오. 78,000건. 오전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74,000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78,000건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7, 8월 달에 간을 보지 않았습니까? 집주인들이. 이거 분명히 다시 리사이클링 돼서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아파트 값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예상 고스란히 지금 빗나가고 있잖아. 지금 매물이 이렇게 안 빠진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손절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손절 양상은 분양시장에서 고스란히 다 무순위로 그냥 무순위 나오는 거 보세요. 그냥 하루가 다르게 쌓이고 첩첩산중이다 이거 완전히. 그죠? 남한산성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모든 무순위 줍줍 단지가 뭐 5차도 나오고 뭐 그죠? 2차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3차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미분양이 털리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구축시장 매물량 늘어나는 것. 당연한 동조화 현상이죠.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과열됐다, 시장이. 전혀 과열될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없잖아. 한국 경제 성장률 지금 0.8로 내려왔어요. 1%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좀 타이트하게 지금 성장률을 지금 짜고 있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뭔가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당연히 구매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아파트 쪽으로 이 자본을 치환시킬 수 없는 그런 좀 빡빡한 자금 경색의 부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거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서울에 또 강남에 깃발 딱 꽂으면 무조건 내가 대출 받은 것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전체적으로 분양가 내가 택도 없이 진입했지만 다 갚고 그래도 한 3억에서 7억 정도의 시세 차익 얻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거품이 가득 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열된 시장, 과열된 기대 심리가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을 너무나 왜곡되게 만들었고, 지금 서울 아파트값 최대 폭락 하락 시 거품 붕괴가 이제 시작이 됐다. 뭐 착시 현상이다.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이게 20%가 갑자기 그냥 한 두 주 사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당시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빠지게 됐죠. 결국에 가서 이게 착시 현상이 아니었어요. 결국 30% 가까이 집값이 빠졌었고, 당시에 영끌들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물량들 다 경매 시장으로 넘겨버리는, 뭐 기사회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도 못 잡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갔다는 얘기죠. 지금 고스란히 지금 어찌 보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당시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한번 보십시오. 수도권 뭐 어마무시하죠. 엽고도 전세가도 그렇고. 서울이 마이너스 0.15 정도로 빠졌었고, 수도권도 마이너스 0.21 정도 빠졌습니다. 당시에는 금리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이유가 요 하나밖에 없었어. 한국 경제 나름 괜찮았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괜찮았고 부채도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됐었죠. 이제 3, 4년 딱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 물려 있죠. 환율 변동성 크죠. 금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성장률 이제 0%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한 가지 금리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만 갖고 있었을 때는 요 정도 빠졌는데, 지금 부동산원에서 이번 주에 발표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보십시오. 전혀 뭐 지금 상황 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만, 불과 두세 달 전에는 그래프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요거 빠진 거 보십시오. 거의 제로섬이야, 제로섬. 이제 밑으로 아까 말씀드린 2022년의 그래프를 고스란히 따라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대출금리 상승 그리고 이자 부담 가중으로 요 정도의 어떤 하락 시기가 왔는데, 지금 뭐 눈물 쏙 빼는 대출금리, 기준금리 내렸는데 또 올랐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 금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빠졌는데, 지금도 대출금리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요게 그냥 한 가지, 당시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상황은 동서남북 둘러봐도 어느 곳 하나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호재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짐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2022년 4월 부동산은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이었어요. 자, 지금하고 아주 비슷하지. 그죠? 아주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요렇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불과 3, 4년 전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고스란히 답이 나와. 답이. 금리 하나 문제 때문에 살짝 간보기 장세 보이다가 팍 빠져버리잖아. 지금 역시 간보기 장세인데 이렇게 팍 빠지고 2배 이상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관세 영향,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경제 지표가 굉장히 0.8% 정도로 개인의 소득 비율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어떤 변동성 요인이 굉장히 커가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한국은행이 0.25% 기준금리 동결한 이유는 은행 가계대출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대출 잔액만 보더라도 뭐 어마무시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한은도 지금 뭐 계속적인 어떤 이 부채 부분, 대출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 경고성 워딩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데,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이 뭐 3,500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작년 불과 뭐 한 6개월 전에 2024년 경제 전망 보더라도 그래도 1%는 넘었다. 근데 2분기 들어와서 0.8%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금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냥 빵꾸가 뻥뻥뻥뻥 뚫려가지고 아파트가 그냥 간신히 호가세, 자전거래, 그리고 뭐 미등기, 계약 취소 등으로 뭐 똘똘 뭉쳐진 어떤 호가세의 완강한 저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한꺼번에 개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0.7%, 소비 수출 늘자 역성 상승, 뭐 반등을 했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게 9월 달 들어서는 상당히 관세 지표를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도 좀 선방한 지표가 이 정도인데, 그죠? 그리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뭐 불가피한 상황이고, 부동산 거품 붕괴, 장기 침체로 가는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국은행 보고서가 버젓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험하다. 뭐 한국은행 총재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그리고 집값 추이를 보고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 그죠? 지금 5대 은행 건설업 연체 대출이 6개월 만에 2배로 불었어요.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2,302억. 뭐 연말까지 가면 뭐 이거 2배 될 가능성 더 높죠. 6개월 만에 2배니까 다시 6개월 생각하면 4배가 되겠네. 이게 다 깡통 대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미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 건설업계의 어떤 수익률이 굉장히 훅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대출 엄청나게 땡겨 쓴 이 건설업체로서는 이게 지금 빌려온 돈들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깡통 대출이 뭐 사상 4조를 처음 넘어섰고, 건설업 뭐 부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4대 은행 무수익 여신, 그러니까 한 푼도 못 건진다는 얘기예요. 거의 40%에 가깝고. 이거 어떻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슬슬 이제 은행들이 무수익 여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8,800억입니다. 와, 어마무시하네. 신한은행 9,051억. 와, 하나은행 1조 869억 원. 어마무시하죠. 그죠? 결국
은행은 지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달아서 부동산 매각하고 있습니다. 왜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을까? 앞으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건 냄새를 지금 맡고 있다. 아니, 돈 냄새에 가장 잘 맞는 곳이 어디입니까? 은행이지 않습니까? 건전성 기준 강화 대비 뭐 이런 건 다 겉으로 나오는 어떤 좀 뭐 대손충난금 뭐 보충해가지고 은행 건전성 높인다는 그런 어떤 말들인데, 결국 자금 조달이라는 이 비상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뭐 자사 부동산 매각을 뭐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곳 정도를 매각을 해서 한 5천억 정도, 4,500에서 5천억 정도를 지금 현금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 특별히 시중은행이 아주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도 유휴 부동산 매각 추진 중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개인은 뭐 이런 거 안 한 거 다 지금 계속 직진해서 부동산 시장 더 올라간다, 그래서 대출 더 때려받아야 된다. 결국 은행은 뒷구녕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 개인이 엄청나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2024년도 나온 기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 은행도 책임져야 된다. 뭐 해서 집단 소송까지 지금 준비를 했었던 그런 어떤 기사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자산 가격 폭락돼 버리면 주택 대출 부분에 있어서 은행이 원리금 상환 압박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다 부동산 담보 받아가지고 돈을 내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390조 원 가운데 10조 원 대출자 100만여 명, 만기 도래, 주택가격 하락 등 이유로 불합리한 원리금 상환 압박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불합리한 건 아니죠. 결국 은행이 자기 권리를,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집값이 급락하면 대출 회수 문제가 딱 터지기 때문에 IMF 때 수많은 집이 뭐 경매로 넘어가고 뭐 반값에도 안 팔렸죠. 주담대 대출 회수도 안 되는 은행, 결국 기업으로 총구의 방향을 딱 돌려가지고 만기 연장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다 도미노로 넘어졌지 기업이. 그죠? 자금이 기본적으로 안 도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개인도 빨리 대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기업은 뭐 파이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회수 안 하면 은행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IMF 때 그래가지고 그냥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그냥 도산을 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위기가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주담대 약정 어긴 사람 4,500명에 대해서 뭐 5천억 정도 회수했던 3년 전의 얘기가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이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보유주택 처분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았지만 집을 팔지 않은 사람들. 지금 이게 딱 지금 요번에 1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6개월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하겠다. 똑같죠, 지금. 3년 전 사이클링하고 똑같습니다. 1주택자 집 구매 시 6개월 내 기존 집 처분해야 위반 시 대출금 즉시 회수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 결국에 가서는 이런 똑같은 어떤 사이클상의 이 순서 이야기들이 이제 9월 이후로 정말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한 2달 상간의 거래, 그러니까 6.27 규제 이후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10억 이상, 뭐 전세가 보는 것 같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실거래가를 몇몇 거래들을 들춰봐서 뭐 별로 안 떨어지는 것 같지, 경기권 보십시오. 경기권도 뭐 거의 9억 이상 떨어지는 것도 수두룩 빽빽하고요. 요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인천은 뭐 장난 아니죠. 6억 이상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2021년도를 넘어서서 2022년도 1차 폭락 시기 곱하기 2배, 3배, 4배 정도로 엄청난 하향세가 빨리 안정화되지 않으면 이게 다시 오른다는 신호로 잘못 읽히게 되면 굉장한 어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9월 부동산 대폭락, 집값 40%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사지 마. 그죠? 하는 역시도 충격적 보고서. 전국 집값이 뭐 20%가량 하락하는 경우에 가계 살림살이는 물론 실물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다. 빠른 안정, 장기적 안정세.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가서는 민간 소비와 실물 경제, 아파트 값이 폭락하게 되면 고스란히 다이렉트로 받을 수밖에 없다. IMF도 지금 0.8로 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겠습니까?
이런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새 정부의 이 집값 규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하향 안정화를 가야 되는데 무작정 집값을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또 반대편에 경제 성장률도 좀 눈에 띄고. 근데 어차피 요걸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요걸 그대로 떠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경제 성장률은 그냥 기존의 지금 상황보다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어요. 요게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향 장기적 안정화를 깨하지 못하면.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하고 공격적인 어떤 드라이브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이 금융권이 아주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을 통해서 뭐 4천억, 5천억 현금화하고 있죠. 은행이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 앞으로 굉장한 어떤 가격 조정기가 올 거라는 걸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지켜보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차근차근 한 발자씩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목표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